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주입니다. 김정은이 모습을 보름 이상 나타내지 않는 가운데 각종 이상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태구민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이 원산역의 김정은의 기차는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동균 기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태구민 당선자가 좀 의미 있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원산역의 기차는 기만 전술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된 소식입니까? 네, 지금 이 김정은의 신변을 둘러싸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죽었다, 아니다, 살았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그 와중에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원산에 김정은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정차 중이다라고 해서 지금 원산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온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북한을 직접 경험해봤던 태영호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가 말했습니다. 이거는 기만전술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지금 북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만은 지금 이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태구민 당선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신병 이산설이 보도된 후에 일주일이 넘은 지금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라고 지난 21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 이 김정은 신변 이상과 관련한 상황 분석이라는 주제로서 페이스북에 태구민 당선자가 견해를 밝힌 것이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해요. 북한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한 본인은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대해서 북한 체제의 관성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뭐 북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 나오는데 북한 체제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상황을 지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특이 동향 없다라고 지금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지금 북한 상황은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이 동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이례적인 점이 많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별일 없어. 뭐 심지어 지금 정부 주장에 따르면은 뭐 승마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뭐 이런 예. 말도 나오는데 그거는 솔직히 지금 뭐 대역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태영호 당선자가 지적한 대로 이거 지금 대단히 이례적인 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크게 지금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김정은이 김일성 생일에 금수산 궁전에 가서 참배하지 않은 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금수산 참배를 지금 빼먹었다는 거.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김정은 잠적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지금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 지금 이쯤 되면은 북한에서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하다못해 외신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김정은 죽었다더라 라고 말하면은 거기에 발끈해서라도 어디 감히 최고조름한테 죽었다고 말을 하느냐 라고 쏘아붙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조차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북한 외교관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대응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북한 외교관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닐 텐데 기자들이 물을 거잖아요. 뭐 김정은 어떻게 됐냐, 하다못해 북한 상황 어떻냐 이런 거라도 물을 법도 한데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지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룡해 그리고 박봉주 등등 다른 최고위층의 동향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요.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똑같이 지적했어요. 어제 간담회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죠. 지금 노동신문에도 최룡해, 김여정 등등 주요 지도자급 인사들의 동향 활동 내역이 지금 보도되지 않고 있다. 네. 지금 김정은만 조용한 게 아니라 그 윗선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들 자체가 북한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는 점을 지금 태구민 당선자가 지적을 했던 것이죠. 네. 어쨌든 이 네 가지 어느 거 하나 빠짐없이 지금 다 상황이 심상치 않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인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원산에 있다더라. 이건 역시도 기만절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합니다. 왜? 북한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항상 미국의 정찰 위성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 그거를 의식하면서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도 굳이 미국에서 위성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여기 있어요 라고 홍보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동선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만전술을 항상 써왔다라는 점인 거고요. 지금 언론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전용 열차가 원산 김정은 초대소 옆에 지금 정차하고 있으니 김정은이 원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딱 잘라서 말하는데, 그거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한 소리다. 북한이 어떤 사람들인데, 만약에 김정은의 신변 경호대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김정은이 원산 초대소에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열차를 딴 데다 셌지. 그러니까 굳이 원산에 있는 걸 티를 내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김정은이 정말 원산에 있었다면은 원산에다가 열차를 두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나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전혀 뜬금없는 데다가 열차를 세워다 놓고 거기 있는 것처럼 속인 다음에 본인은 원산에 있겠죠. 이런 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네. 북한이 어떤 집단인데 다 쳐다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거기 있었다면은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다가 시선을 돌리는 그런 짓을 했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차가 원산에 있으니까 원산에 있겠네? 라고 말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참 부족한 어떤 분석이다 라는 지금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여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여정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 소리 나던 직후로 지금 후계자로까지 언급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역시도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왜? 북한은 그동안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선대의 교통정리에 의해서, 즉 내 다음은 누구야 라고 딱 정해놓은 그 사람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교통정리에 의한 하향식 수직 이동을 해왔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북한의 당 이론도 마찬가지로 세습의 기초에서 대를 이어서 혁명 위협 계승이다 라고 해가지고 하향식으로 수직 이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권력과 그리고 당의 이론 그리고 이 지도자의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을 택했었는데, 만약에 김여정이 권력을 이양한다면은 이거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남매에서 남매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이 되는 거다. 근데 문제는 북한의 이 시스템 자체가 수평 이동에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늘 위에서 아래로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북한이기 때문에 수평 이동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틀이란 이런 것들이 지금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뭐 김정은도 매한가지긴 하지만은 김여정은 또 여성이잖아요. 네. 북한에서 여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30대. 그런데 북한 지도부들은 지금 60, 70대지 않느냐. 나이만 해도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이를 통솔할 수 있겠냐. 김여정이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는 점을 태구민 당선자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러한 김정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CNN과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CNN과의 인터뷰 내용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 위원장이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뭐 지금 심장병 수술했다 등등 말 나오는데 그것이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김정은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일 것이다. 예. 이거는 참 이게 딴 사람도 아니고 태구민 당선자의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거는 김정은이 지금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이게 또 윤상현 외통위원장의 발언과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됩니다. 왜? 윤상현 외통위원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죠. 열흘 안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지금 와병설이 커지고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정은이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열흘 내에 그마저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거는 진짜 뭔가 있는 거다. 라고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언급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태구민 당선자의 발언, 확실한 거는 지금 스스로 일어서거나 걷지 못한 상태다. 이거는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가지고 네. 앞으로의 이 북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의 신변,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이례적인 점이 많다는 태구민 당선자의 발언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소식 저희 신의 한 수가 집중적으로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 영상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오메기 떡이요. 정말 애국자가 만들어서 건강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떡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기온이 오를 텐데요. 이러다가 오늘은 조금 쌀쌀하지만 이러다가 갑자기 확 더위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주 오메기 떡이지만 이 제주 오메기 떡 아이스크림 버전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 잘 하셨다가요. 나는 아이스크림처럼 먹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20분 정도 미리 꺼내 놓으셨다가요. 그거를 시원하게 드시면 되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버전은 정말 굉장히 맛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맛있게 정말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 대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떡으로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30분 정도 미리 꺼내 놓으셨다가요. 그 모양 그대로 드시면 되는데요. 한 입 딱 무시면요. 그 찹쌀이 정말 입에 쫙 퍼지고 안에 팥도 굉장히 적당하게 달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드신 순간 오메 맛있는 거 오메기 떡이라고 여러분들이 오메 맛있는 제주 오메기 진짜 떡입니다. 그래서 오메 맛있는 거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는 한 2개 정도 먹으면 식사 대용으로 든든한데요. 여러분들이 간식 대용으로 혹은 식사 대용으로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이 겉에 묻어있는 견과류가요, 정말 하나, 2개 그냥 뭐 박혀있는 게 아니라 떡이 안 보일 정도로 견과류가 굉장히 촘촘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떡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굉장히 예쁜 신의 한 수 로고가 정 가운데 박혀있는 장바구니도 드리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요. 굉장히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죠. 그리고 끝에 이음새 부분도 없어서 굉장히 튼튼하고 예쁜 장바구니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64-722-5579번입니다. 02 아니고요. 제주도라서 064-722-5579번입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